충치 치료하러 가시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조금만 보고 가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치과 이명민입니다. 흔히 충치 치료를 할 때 때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때우는 치료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레진이나 인레이나 크라운, 이를 씌운다고 하죠. 이런 치료들,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레진입니다. 레진이 어, 소위 말하는 때우는 치료 중에 가장 간단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치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충치거든요. 이 충치를 치료할 때는 이렇게 먼저 충치가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이 제거한 부위를 어떤 재료로 채워 넣어주는데 그 재료가 레진일 때 레진으로 충치 치료한다고 말하죠. 레진으로 때운다고 하거나.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충치들, 물론 충치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충치들은 치아의 표면에만 국한된 아주 얕은 충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깊이를 만들어주는 과정보다도 지켜보셔도 충분해서 치료하지 않는 거고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충치만 치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얕은 충치들이 양치를 열심히 하면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그대로 멈춰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면 깊은 충치로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을 거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해서 충치가 진행되는지 잘 멈춰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도 레진으로 치료한 환자분인데요. 이 앞에 많이 썩어 있는 치아는 유치예요. 유치라서 치료하지 않고 발치를 했고요. 뒤에 이 어금니는 영구치라서 치료했는데, 어릴 때는 치아 주변에 이 잇몸이 좀 높이 있어서 다른 치료를 하기에 좀 불리해서 레진으로 치료한 경우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앞에 유치 많이 썩어 있고요. 이게 치료 후의 사진이거든요. 치료할 때 이제 이 레진이란 치료는 방습이 중요해서 특히 어린 환자들은 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침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러버댐이라고 하는 고무막을 씌워서 치료를 하고요. 치료하고 나서 구강 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치료가 완료된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크기가 아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레진으로 치료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유치는 발치했죠. 이번에는 레진보다는 더 큰 충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한 치안 경우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큰 충치가 없어요. 잘 보이지 않는데 엑스레이를 보면 이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충치가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부위인데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제거를 해보면, 치아를 제거를 해보면 충치가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더라도 불투명한 하얀색 부분도 충치가 진행된 부분이고, 하얗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건강한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 충치를 다 제거했을 때 이렇게 치아의 옆면이 뻥 뚫리는 형태의 광범위한 손상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큰 충치의 경우는 레진으로 치료하기가 까다롭거나 또는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아에 이렇게 씹는 힘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시 깨지거나 마모가 돼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단단한 재료로 치료해 주게 되고, 이 경우에는 세라믹 재료로 인레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후에는 이렇게 세라믹 재료로 치아가 대체된 걸 볼 수 있고, 이 세라믹 인레이는 레진에 비해서는 더 단단하고 심미적이지만 레진은 1회에 치료가 되고 인레이는 2회에 방문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 비용도 레진에 비해서는 더 고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치아색 나는 세라믹 인레이를 가장 많이 쓰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골드 인레이, 이런 똑같은 치료 방법인데 이 재료가 금으로 치료했을 경우에는 골드 인레이라고 하죠. 다음은 더 심한 충치에서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한 경우인데요. 보시다시피 예전에 떼어놓은 재료 주변이 깨지면서 이렇게 충치가 심하게 생겼어요. 치아는 신경치료를 했고요. 신경치료하고 나서 충치를 모두 제거하고 이렇게 가운데 하얀색 재료로 단단하게 떼어주었습니다. 아마 레진으로 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는 원래 치아보다 작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삭제한 부분을 단단한 재료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치아 전체를. 이게 치아의 가장자리를 모양 형성해서 이렇게 크라운 하기 전에 상태로 본을 떠서 치아의 모델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크라운 제작해서 끼우게 되겠습니다. 치아 전체를 감싸주는 치료. 그래서 치과에서 이 씌운다고 하잖아요. 씌우는 치료, 크라운 치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세라믹 크라운을 하면 세라믹 크라운이고요. 금으로 치료하면 골드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인데 예전에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강도가 충분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보장이 돼서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충치 치료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진, 인레이, 크라운. 보통은 치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을 때는 레진, 좀 더 커지면 인레이, 가장 클 때는 크라운 이런 식으로 치료하게 되고 레진이라는 재료는 인레이나 크라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 마모도가 약하고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되거나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씹을 때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위, 치아의 옆면이라던가 앞니라던가 이런 부위에는 범위가 좀 크더라도 레진이라는 재료를 써서 치료했을 때 충분한 예후가 보장이 되지만 씹는 면에는 깨진 부위는 작지만 레진으로 치료했을 때 자꾸 반복되는 힘을 받다 보면 또 떨어지거나 깨져버릴 확률이 높아서 인레이나 또는 다른 크라운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충치의 크기 또는 뭐 손상된 부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나이나 뭐 식습관이나 주변 치아의 상태나 또는 뭐 관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진이든 인레이든 크라운이든 어떤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치료 후에 내가 이 치료한 치아를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 상태, 치아의 단단한 외형을 손상받지 않은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단단한 상태고 충치가 조금이든 크든 생겨서 이거를 어떤 재료로 대체하게 되면 원래 치아보다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레진이나 인레이나 크라운이나 치료를 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또 강한 힘에 의해서 뭐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뭐 오징어를 자주 먹거나 상시로 그러면 레진은 마모가 되고 인레이도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아껴서 조심히 써야 원래 치아를 대체한 상태로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치과에 자주 방문하셔서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치료한 치아들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